자, 이번 시간에도 제가 승수했던 사례를 하나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는 것처럼 의결권 위임장의 수임인난이 공란인 경우 이러한 위임장이 유일까요, 무효일까요? 자, 이게 쟁점이 됐던 사례입니다. 여기에 의결권 위임장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런 의결권 위임장, 이 관련 집회에서 사용되는 위임장이죠. 관련 집회에서 사용되는 의결권 위임장인데 이게 수임인, 이 위임을 했으면 위임자는 있는 것이고 수임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수임인단이 공란인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 써서 줬겠죠. 그 받은 사람이 이걸 행사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수임이 써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위임장이 무효냐 유효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소송에서도 옥신각신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승소했는데 어떻게 이게 진행됐는지 이런 사례를 제가 질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 관리단의 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받았는데요. 의결권 위임장 중에서 수임인난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비어 있다는 것이에요. 수임인이 지정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임장을 무효로 하려고 하니까 이 위임장을 가지고 온 사람이 매우 강하게 항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수임인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위임장은 무효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요? 자, 이게 쟁점화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자, 이걸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관련된 법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사안 같은 경우는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이죠. 이 오피스텔이니까 어떤 법 적용을 받습니까?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데요. 집합건물법 38조에는요. 의결 방법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38조와 41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38조 요게 관련 집회를 열어서 의결하는 방법, 41조 요거는 서면 결의로만 의결하는 방법. 관리단의 의사 결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집회를 여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집회 열지 않고 서면 결의로 대신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집회를 열었을 때 어떻게 의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규정해 놓은 게 그것이 바로 제38조인 것입니다. 보세요. 제1항 보시면 관련 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와 의결권, 보통은 지분입니다. 지분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결권은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여기 의결권은요. 그 지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요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결하기 위한 의결권은 서면이나 또는 전자적 방법 그리고 잘 보세요.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리인이 갖고 하는 게 뭡니까? 대리인이 대신 저한테 어떤 일을 시키신 사람들 저는 대리인입니다. 누구의 대리인입니다.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증명이 뭐예요? 이 증명이 위임장이잖아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어떤 행위를 시킵니다. 의결하라고 시킵니다. 할 때 내가 대리인입니다. 이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위임장 아닙니까? 위임장을 받은 그 수임인이 대리인인 거잖아요. 이 위임장 안에 수임인이 적혀 있지 않으면 이걸 들고 온 사람을 대리인으로 보아야 될까요? 수임인으로 보아야 될까요? 이게 핵심 쟁점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위임장 써주면서 수임인은 왜 안 썼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의외로 많아요.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임인 공란으로 써주신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냥 써주세요 하는 사람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받으러 간 사람이 있어요. 위임장 저한테 이 위임장 써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자네가 가서 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보통은 수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이 보통은 수임인이 되기 때문에 굳이 위임장에 수임인을 안 적게 되는 것이에요. 상황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에는 은근히 많아요. 수임인 공란이 많아요. 물론 제가 발견하면 수임인을 채워 넣으라고 하죠. 그런데 꼭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사건이 다 발생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런 경우는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맡은 사건에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임장이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임장에서 수임민이 공란인 게 다수 발생했어요. 이것을 저희는 유일하고 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실게요. 자, 사안을 정리해보면 집합금법은요,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 등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보세요. 보셨잖아요. 여기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게 안 나타나 있어요. 수임인을 적어라, 수임인을 적지 말아라, 이런 내용 등등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에요. 이것 때문에 묵시적 뭡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었죠. 위임장 작성해 주세요. 내가 자네 믿으니까 자네가 알아서 해. 내가 위임장 줄게. 내 이름을 썼어요. 위임인의 이름을 썼는데 수임인은 위임장을 주는 사람, 즉 받는 사람 자체가 수임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공란으로 넣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이것을 묵시적으로 대리권 수요로 본 거예요, 대법원이. 자, 그래서 비록 의결권 위임장의 수임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위임장을 소지한 사람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위임장은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례가 보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의 판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의결권 위임장에서 수임인란이 공란인 경우 이 위임장은 무효일까요? 결론은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역은 교대역 법무법인 라움입니다.